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땡땡 리그는 10개의 경기장에서 진행되는데 각 경기장은 서로 다른 도시에 있다. 또 이 10개의 도시 중 5개는 대도시고 5개는 중소도시다. 숫자는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했고 10개를 5개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나눴으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읽어야겠죠. 매일 5개 경기장에서 각각 하나의 경기가 열리며 5개 경기장에서 하나의 경기가 열린다는데 10개의 경기장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도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이 있는 거냐면 10개의 경기장 중에서 5개의 대도시 경기장과 5개의 중소도시 경기장이라고 했는데 이때 이 매일 5개 경기장은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경기장인지 이야기를 안 한 거죠. 총 10개의 경기장 중에서 임의로 5개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각각 한 경기가 열리며 그래서 한 시즌당 각 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의 횟수는 10개 경기장 모두 동일하다. 자, 5개 경기장씩 한 경기가 열리는데 10개 경기장에서 모두 횟수가 동일하다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X개의 경기가 총 열린다고 했을 때 작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5개 경기장에서 5개의 게임씩이 열렸다고 할게요. 그럼 총 25번의 경기가 있었겠죠. 5개의 게임장에서 매일 경기가 있었다면 5일 동안 했을 때 25번의 경기를 했을 거예요. 이때 10개의 경기장으로 본다면 이게 개당 2.5번의 게임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은 5개 경기장에서 열리는데 총 경기장이 10개라서 개당으로 물어보게 된다면 우리가 2로 나누어서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10개와 5개가 교차하고 있으니까 현재에서 결국 어떤 것을 물어볼지는 변수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했죠. 대도시의 경기장은 최대 수용 인원이 3만 명, 중소도시의 경기장은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3만 명, 중소도시는 최대 수용인원 2만 명, 대도시는 60% 점유율, 중소도시는 70% 점유율이래요. 특정 경기장의 관중수는 경기장의 좌석 점유율에 최대 수용인원을 곱하여 구한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곱하여서 구하면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표를 연장해서 본다면 관중수는 경기장의 좌석 점유율에 최대 수용 인원을 곱하니까 1.8만, 1.4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겁니다.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땡땡 리그의 1일 최대 관중수는 16만 명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최대 관중수의 경우에는 몇 명이 될 수 있습니까? 1일이라는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되죠. 1일은 5경기만 하는 거예요. 5개 경기장에서 각각 한 경기만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최대라고 했을 때 1.8만을 채울 수 있는 대도시에서만 했을 때 이것이 최대 값이 되겠죠. 5를 곱하면은 9만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틀린 선지고 그리고 만약에 3만 명을 채울 수 있는 이 경기장에 대도시의 경기장이 다 찼을 수도 있죠. 점유율이 바뀐다면 그러면은 그럴 때도 15만이기 때문에 절대 16만 명은 나오지 않는다 이 측면에서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이 16만 명이란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1일 5경기라는 것을 간과하게 되면 총 5개의 대도시와 5개의 중소도시에서 3.2만의 관중이 올 수 있고 5 곱하게 되면 16이 되죠. 이렇게 해서 오답을 찾게 하는 세팅이 깔려있는 1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갈게요. 중소도시 경기장의 좌석 점유율이 10% 높아진다면 중소도시니까 여기가 대도시, 여기가 중소도시죠. 대도시 경기장 한 곳의 관중수 1.8만보다 중소도시 한 곳의 관중수가 더 많아진다. 자, 28, 16이니까 1.6만이겠죠. 이거는 3 곱하기 60%와 2 곱하기 80%를 비교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고 단순한 곱하기 문제로서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부등호는 여전히 이렇게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옳은 것을 구하는 거고 1번, 2번 틀렸어요. 3번 볼게요. 내년 시즌부터 4개의 대도시와 6개의 중소도시에서 경기가 열린다면 한 시즌 전체 누적 관중수는 올 시즌 대비 2.5% 줄어든다 라고 이야기했고 한 시즌 전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좀 집중을 해볼게요. 원래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한 시즌 전체가 이 매일매일 5경기가 그래서 결국 며칠 동안 이루어져 있는지는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을 변수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5개의 대도시, 5개의 중소도시에서 매번 각 경기장이 동일한 경기 수를 경험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3.2 곱하기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8만을 경험하는 5개의 대도시가 있고 그쵸? 그리고
1.4만을 경험하는 5개의 대도시가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씩 돌려면 이틀 동안의 경기를 하는 거죠. 5개의 경기장만 하루에 한 번씩 할 수 있고 모두 같은 경기 수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2일 동안이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4개 대도시와 6개 중소도시라고 바뀐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으니까 이렇게 가져갈게요. 새로운 값은 4개의 대도시 1.8 곱하기 4 플러스 6개의 중소도시 1.4 곱하기 6을 했을 때 이때도 결국 10개의 경기장이 이틀 동안이 지나야 한 번씩 각각 할 수 있으니까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계산하면 좀 달라질 텐데 요 값이 16이었던 것에 반해서 요 값은 7.2 플러스 요 값은요 8.4가 되겠죠. 합하면 15.6이 되네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2.5%는 뭐예요? 16에서 16 빼기 15.6을 했더니 100을 곱했을 때 2.5%이냐라고 묻는 거고, 계산해보면 2.5% 맞아요. 좀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8 플러스 1.4니까 16에서 마이너스 0.4 해서 15.6 찾아주시고 15.6이 됐다는 건 0.4라는 걸 가졌을 때 16에서 2.5%는 25%의 10분의 1이고 25%는 4분의 1이죠. 16의 4분의 1은 4고 4의 10분의 1은 0.4다. 이렇게 간단하게 가져가셔도 돼요. 계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상황 판단에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계산하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얼마나 구조를 잘 읽어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틀 동안이라면 굳이 다른 기준 없이도 같은 선상에서 퍼센트를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4번 볼게요. 대도시 경기장의 좌석 점유율이 중소도시 경기장과 같고, 자, 좌석 점유율이 같다라고 하는 건 여기 퍼센트를 바꿔준다는 거죠. 중소도시 경기장과 같다면 3만도 70%, 2만도 70%가 돼서 2.1만 그리고 1.4만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최대 수용 인원은 그대로라면 이라고 했습니다. 최대 수용 인원 넘지 않죠. A 땡땡 리그의 1일 평균 관중 수는 11만 명을 초과하게 된다. 1일이니까 나누기 2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보겠습니다. 뭐에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곱하기 5, 여기 곱하기 5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되는 거죠.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봤을 때 10.5,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계산하면 7이죠. 그러면 17.5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11보다 큰지 초과하는지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틀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똑같이 같은 구조로 선지 5번 보겠습니다. 중소도시 경기장의 최대 수용 인원이 대도시 경기장과 같고 최대 수용 인원이 그러면은 같이 3만이 된다는 거고 좌석 점유율은 그대로라면 60%, 70%가 된다면 11만 명을 초과하는가? 11만 명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22보다 커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36, 1.8, 37, 2.1 해서 플러스 곱하기 5를 했더니 22보다 크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고, 구조를 읽었을 때 3.9 곱하기 5는 절대 22보다 클 수 없죠. 4보다 큰 값이 5가 곱해져야 22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5번 선지도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고, 이 1.8만과 1.4만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해졌는지를 이해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몇 번 문제예요? 4번과 5번과 관련된 선지고, 한 번의 경우에도 역시 이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개수를 한번 바꿔봤고 점유율을 바꿔보고 최대 수용 인원을 바꿔본 거예요. 이렇게 변형이 있는 선지에서 구조를 읽어내야지만 우리가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틀 동안을 경기해야 10개 경기장 모두가 경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일 동안의 경기를 총 진행한다고 할게요. 그럼 1, 1차, 2일차에 각각의 경기장이 모두 한 번씩 경기를 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일이라는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했던 겁니다. 2일 동안만 경기를 한다라고 하면 하루 동안 5개 경기장에서 총 이틀 동안 10개 경기장이 경기를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경기의 횟수는 경기장 모두 동일하다라고 하니까 2일만 경기를 한다면 모두 한 번씩 했다 라는 기준에서 계속 2를 나눠서 계산을 했던 거라고요. 이 구조를 읽어냈다면 3번, 4번, 5번을 해결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2로 나눴는지가 포인트라는 거 하나 강조했고, 여러분 해설지의 합격자의 시간 단축 팁을 보시면 이렇게 평균 문제가 나왔을 때는 평균을 도출하기 전에 그걸 구성하는 값과 대소 비교로 선지를 처리하는 방법이 자주 활용되니까 알아두는 것이 좋다 라고 했던 부분 꼭 기억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잘한 계산 방법은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았어요.